핵심 첫 번째 동기발전기의 병렬운전 조건입니다. 자, 이 부분은 출제 빈도가 가장 높은 부분이죠. 1번부터 출제 빈도가 높은 순으로 정리한 거기 때문에 잘 보고 이 문제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동기발전기 병렬운전, 직류발전기 병렬운전, 변압기 병렬운전, 병렬운전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동기발전기, 교류발전기에 대한 병렬운전 조건이에요. 병렬운전 조건 4가지가 있죠. 기전력의 크기, 위상, 주파수, 파형이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기억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기전력의 크기가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전력의 크기가 같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발전기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데 요거와 요거가 크기가 같아야 되는 거예요. 이 크기가 같아라 라고 하면 동기발전기의 기전력의 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E는 어떻게 될까요? 4.44의 KW의 F의 W의 파이가 되는 거죠. 결국 파이하고 관계가 되는 거예요. 여자죠, 여자입니다. 이 여자가 같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머지도 당연히 다 같아야 되겠죠. 그런데 동기발전기의 기전력의 크기가 같지 않다 이렇게 얘기가 된다면 여자가 변화가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자가 변화가 됐다. 그래서 A발전기와 B발전기의 기전력의 차이가 생겼다 이렇게 됐을 때는 그 기전력의 차이가 이만큼이 되겠죠. 얘가 기전력의 차가 됩니다. 그래서 기전력의 차가 존재하고, 그리고 이 회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발전기를 병렬로 연결하다 보면 이런 회로가 생기는데요. 이런 회로에 두 기전력의 차이가 생기고 그게 EC가 생긴 거예요. 이런 차이가 생기고 임피던스 2개가 발전기 동기 임피던스라고 하죠. 동기 임피던스 2개가 직렬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해지는 거죠. 얘는 ZS 더하기 ZS가 된 거예요. 이만큼의 이런 전류가 흘러요. 이 전류를 뭐라고 부르냐면 무효순환 전류라고 해요. 다시 말해서 여자의 변화가 생기면 뭐가 흐르냐? 무효순환 전류가 흐른다. 무효순환 전류. 그래서 무효전력이 분담돼요. 이것 때문에 무효전력이 분담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A, B의 2대 발전기 병렬 운전 중에 A기 여자를 증대하는 거예요. A기의 여자를 증대하게 되면 기전력의 차이가 생기겠죠. 그러면서 A기 쪽에 무엇이 흐르냐면 여자, 얘는 코일이에요. 코일이니까 뒤진 전류가 흐르는 거죠. A기에 뒤진 무효순환 전류가 흘러요. 이거에 커지는 거예요. 뒤진 무효순환 전류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A기는 뒤진 무효순환 전류가 커지니까 역률이 나빠지는 거예요. 반대로 B기는 역률이 A기가 나빠지니까 상대적으로 역률이 좋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무효전력을 분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전력의 크기를 가지고 무효전력을 분담하는 건데 원래는 기전력의 크기가 같아야 병렬 운전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자가 다르면 크기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자를 같게 만들어줘야 돼요. 무효순환 전류가 흐른다. 기억하고요. 그 다음 2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위상이 같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위상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원동기의 출력 때문에 위상이 달라져요. 이것은 원동기의 출력을 어느 쪽을 증가하게 되면 역시 동일하게 이와 같은 순환 전류가 흘러요. 이 순환 전류는 원동기 출력에 의해서 흐르는 순환 전류인데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동기화 전류라고 불러요. 동기화 전류, 유효 순환 전류예요. 동기화 전류가 무효 순환 전류처럼 앞에서 크기가 다를 때처럼 똑같이 흘러요. 똑같이 흐르는데 결국 뭐냐면 이런 전류가 흘러서 한쪽 발전기에서 다른 쪽 발전기로 전력이 전달돼요. 이 동기화 전류 때문에 무엇이 생긴다? 수전력이 생겨요. 수전력. 한쪽 발전기에서 다른 쪽 발전기로 전력이 전달되어서 유효 전력이 분담되는 거죠.
유효 전력이 분담되는 것이 위상이 같지 않을 때, 원동기 출력이 다를 때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위상이 다를 때 이 전압의 차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자, 이 그림을 잠깐 한번 보면 얘는 A 발전기 기전력이에요. 얘는 B 발전기 기전력이에요. 크기가 똑같아요. 그런데 델타만큼 위상의 차이가 생긴 거예요. 그럼 이 벡터와 이 벡터의 차 벡터는 요 크기가 차 벡터가 되겠죠. 합의 벡터는 어떻게 되죠? 평형 사변형에 의해서 구하면 이렇게 가는 게 합의 벡터가 되겠죠. 얘가 차의 벡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수직선을 그어 놓으면 여기가 2분의 델타가 돼요. 그럼 요 길이를 구하면 2의 사인의 2분의 델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여기 하나 더 있죠. 그래서 2배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2배의 2의 사인의 2분의 델타만큼의 차전압이 생기는 거죠. 당연히 임피던스는 무슨 연결되어 있어요? 직렬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ZS 더하기 ZS가 돼서 2ZS가 되는 겁니다. 이만큼의 유효순환 전류, 동기화 전류가 흐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것에 의해서 전력이 만들어지면 그것을 수수 전력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요 차는 요걸 말하는 겁니다. 요거 요 길이를 말하는 거니까 요거하고 나란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 알 수가 있죠. 자, 이 원동기 출력이 다르면 위상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유효순환 전류가 흐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주파수가 일치하라는 거예요. 주파수가 같지 않으면 역시 동기화 전류가 흘러요. 이 동기화 전류가 흐를 때는 조속기가 예민하면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난조가 생기니까 잘 조절해 줘야 되겠죠. 그 다음 파형이 일치하라 그래요. 파형은 고조파 무효순환 전류를 흘려줘요. 여기까지 기억하세요. 파형이 다르면 고조파 무효순환 전류가 흐른다. 그 다음 당연히 상회전이 일치해야 될 겁니다.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병렬운전 조건 4가지 기억합니다. 크기, 위상, 주파수, 파형. 자,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건 뭘까요? 3번 회전수가 같을 것. 이거는 조건이 없죠. 그건 여러분들이 답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예제를 봅니다. 두 번째 예제는 어떤 내용이죠? 2대의 동기 발전기를 병렬운전하고 있는데 동기화 전류가 흘러요. 자, 동기화 전류는 유효죠. 유효순환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기전력에 위상의 차이가 생길 때 유효순환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죠. 크기의 차이가 있을 때는 얘는 뭐예요? 무효순환 전류가 흐르는 거고, 위상의 차이가 있을 때는 유효순환 전류가 흐른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면 2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정리되겠죠? 그 다음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2대의 동기 발전기를 병렬 운전할 때 무효순환 전류 이렇게 얘기했어요. 크기죠, 크기. 무효순환 전류는 기전력의 크기의 차이가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얘가 되겠죠. 앞에 문제와 똑같은 문제인데 조금 다르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고요. 다음 네 번째 예제입니다. 네 번째 예제는 병렬 운전하고 있는 2대 삼상 동기 발전기의 무효순환 전류 크기죠. 크기인데 크기를 변화시키는 건 어느 거예요? 원동기는 얘는 위상의 변화죠. 크기는 여자의 변화가 크기가 변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자의 변화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자, 네 번째 문제는 1번 여자의 변화입니다.